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험 범위 마지막, 1차 국파 범위 마지막, 이승만 정부 이제, 그리고 현대사도 마지막, 남북 관계만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때야 당연히 전쟁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북진 통일론을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평화 통일을 주장한 조봉환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당할 정도로 당시는 300만이 죽어나간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물론 전쟁 전에도 탱크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는 했었지. 쌤도 동의해, 씨발.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자, 박정희 정부 때 가볼까요? 초기에는 당연히 반공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이건 진짜 반공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권을 조금 더 유리하게 잡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약간 냉전 완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서 북한 주석의 김일성과 협의를 하게 되고, 그때 발표된 게 중요합니다. 그때 발표된 게 여기 7.4 남북공동성명. 자, 별표 3개. 자,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한 것이고요. 다만 이게 무언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남북한의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이 됐어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회 이념으로 공식화해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등 각자 국가의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을 많이 했고요.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충돌은 없었다 그랬어.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물자를 제공하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남북한 예술단이 교환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노태우 정부 때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특히 이제 공산권 국가들까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테러들을 저질렀죠. 칼기 납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그런 방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로 인하여 북방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되고, 심지어 독일은 통일되고, 동독이 무너지게 되고,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을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국제정부라고 인정을 안 했었죠. 자, 그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게 되는데, 여기도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합의서. 자, 이 기본합의서는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야. 즉, 기존의 거는 그냥 정보부장과 김일성 간에 이러이러 합시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최초로 그러이렇게 합시다라는 식의 합의를 이뤘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 동시선언을 하면서 둘 다 핵확산 금지 조약이었던 NPT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김영삼 정부 넘어오게 돼서 북한이 몰래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들어간 플루토늄과 나온 플루토늄이 다르다. 즉, 일부 플루토늄이 핵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라는 이해가 나왔고, 이로 인하여 1차 북핵위기가 일어났는데요. 이래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가서 김일성과 만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프로 원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도와줄게, 씨발 하지 말자, 그리고 너 김영삼도 좀 만나봐 이러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회담을 했고, 그로 인하여 김영삼과 김일성 간의 회담이 잡혀 있었거든. 근데 그거 회담이 열리기 한 20일도 안 돼. 한 13일인가 14일 전에 김일성이 그냥 갑자기 외항상 특가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 남북관계가 갑자기 급경색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조문 안 간 것도 있고, 영삼이 아저씨가 원래 말을 함부로 막 하거든. 딱 백경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질러버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북한 새끼한테 주석이란 말을 왜 붙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상대방의 지도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들을 몇 번 해서 북한 애들이 좀 빡치거든. 근데 너 씨발 좀 할 수 있는 거지. 빨갱이 새끼들 주제 어디 세속군주 새끼가 욕을 쳐먹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어이씨. 자, 이런 일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이제 관계가 급경색된 점이 있죠. 자,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는 대북화의 협력 정책, 무슨 정책?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정주영이 민간 차원에서 수천만을 이끌고 방북을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도 발표가 되죠.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설립이 시작되고 경의선 복원 기공식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다 했던 거더라, 얘들아.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개성공단 설립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김정일과.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얘들아, 요 4개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야. 형광펜 색깔 조금 다르게 쳐서 한번 볼까? 자,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과 14 남북공동선언 어떤 정부 때 있었는지 선후가 어떻게 정부의 선후를 알면 이것들의 선후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7.4 남북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정도는 같이 기억해야 됐고 그 다음에 옛날에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사실 기본합의서의 내용,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14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만 보고도 이게 뭔지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한국사가 씌워진 이후에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물어보면 사실 그거 틀리고 다른 걸 맞추는 게 맞는 선택이야. 자, 어찌됐건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수 정권이 돼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최악이고 지금도 사실 최악이지. 자,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총 맞아 죽고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천안함 두들겨 맞고 연평도 씨발 민간인이 사는 곳에다 포격을 갈게 미친놈들. 자, 그러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속에서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압박을 강화한 뒤 개성공단 입주자들을 완전히 철수시킨 게 박근혜 정부 때죠. 즉 보수 정권 때는 뭐 북한하고 뭐 그냥 전쟁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지금 씨발 몰라 빨갱이 새끼들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달라졌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올까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의미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세 번째 남북 정상이 이뤄진 거는 맞아. 2018년에. 18년에 애들이 세 번인가를 만났거든? 남측 판문점, 북측 판문점, 평양 이렇게 세 번인가를 만났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4.27 판문점 선언도 일어나고 9월 평양 공동선언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공허에서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반도 종전, 즉 휴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전쟁을 끝내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됐냐? 시원하게 말아먹었잖아. 시원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핵 들고 있게 생겼는데 지금.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실제로 이게 의의를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의 배경을 물어볼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됐어. 게다가 얘네들은 세 번 만났고 실제로 우리가 워낙 날짜 붙여가지고 뭔가를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냥 4.27 판문점 선언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공식적인 명칭은 그냥 2018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 내기는 만만치 않겠다. 하지만 교과서에 등장했기 때문에 안 나오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나오더라도 어떤 순서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다라는 정도는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험 범위 마무리 짓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선생님 거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정은이 쌤 거 존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고생했어요. 안녕.